특히 이제 한 7, 8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이 좀 자주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봤던 부작용 중에 제일 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신과 환자분들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저한테 오시는, 아니면 저랑 노영국 원장님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아마 한 3, 4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포션이 엄청 작은 거죠, 전체 파이에서 봤을 때. 근데 이 100명이 아마 처음에 정신과 질환, 본인이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증상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아니면 뭐 신경과, 신경외과, 아니면 가정의학과, 아니면 심리상담센터, 여기를 먼저 떠오르시고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마 약이 아닌, 그러니까 향정신성 약물을 드시지 않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심리상담센터에서 아마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양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사실 거의 95% 이상 양약을 이제 드시는 상태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막 그 복용 기간도 엄청 다양합니다. 이제 막 먹었는데 부작용이 시작돼서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몇 년을 드셨는데 너무 힘든데 달리 대안이 없다고 느껴져서 계속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어쨌든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고 모든 사람이 부작용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이 드시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끊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거의 저희한테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그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시기 시작할 때 이제 아마 계속 평생 이제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처럼 평생 드시면서 살아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와도 그냥 이거라도 먹으면서 계속 살아야겠다 하고 사시다가 이 부작용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 찾다가 심지어 원래 한의학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셔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일단 첫 번째로 무서운 것 같고, 예상이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 바이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없이 잘 넘어가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더라도 그 강도나 아니면 그 부작용 종류나 이런 게 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나타나는 점은 여러 가지 졸림 현상, 구토, 불면, 소화 장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시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점은, 이제 향정신성 약물을 이제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한 7, 8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이 좀 자주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봤던 부작용 중에 제일 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그러죠. 본인도 모르게 기억을 깜빡한다거나, 그러니까 치매 현상이랑은 좀 다르게 그렇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해리성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하면은, 그 향정신성 약물 복용이 아닌 이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원인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 본인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데 그런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좀 크리티컬한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부쉈다든가, 아니면은 할머님이었는데 집에 있는 손자를 봐주다가 본인도 모르게 그 손자에게 좀 위해를 가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보다도 또 더 심각한 건 이제 금단 증상인데, 그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제 약을 드시다가 이 약을 계속 먹고 살다가 내가 이제 바보가 되겠다고 혼자 느끼셔서 혼자서 이제 단약을 하셨다가 그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그런 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형태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 다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블랙아웃 증상, 그리고 이제 오래 드시면 또 이제 신경계 차단하는 그런 졸피뎀 같은 신경계가 차단되는 그런 약물을
경우 뭐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나 신경 차단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뇌에서 칼로리 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체중 증가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경 차단을 계속 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이제 변이를 못 느끼시고 그런 이제 대소변을 그냥 수면 중에 본인도 모르게 하시는 경우까지도 발생합니다. 네, 그게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정신질환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냥 정신과 쪽으로 토스가 되는, 그리고 또 학교에 있어서도 실제 학생이 주의력이 떨어진다든지 산만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직접 어떻게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됐고, 그리고 그 상황을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 부모님은 또 의뢰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면은 병원에서는 그 상황을 그냥 바로 판단해서 ADHD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바로 약을 투입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전체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그 100명에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양약을 복용하다가 오는 환자들인데, 이런 어떤 우리 시스템,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한약으로 가지고 양약을 대안할 수 있는 그걸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양방에 벌써 양약을 복용하다가 치유 측면도 아니고 부작용에 시달려서 오는 환자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초기에 이 환자들을 접하면서 보면은 양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대 원장이 표현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체중도 증가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무기력증,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그리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환자들은 이 부작용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복용을 하는데, 이 양약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대한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 한의학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서 우리들이 지금 나서서 이런 대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양약을 복용하다가 한약을 같이 겸용을 하다가 정세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양약을 끊기 시작하는데, 양약을 감약을 시키고 또 단약을 하는 그 시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되게 겁을 많이 내고 이 양약을 끊어도 되냐, 양약의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 한약을 복용하고서 치유가 되고 감약하고 단약하는 그 시점이 저희 환자하고 저하고는 가장 힘든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뛰어넘었을 때 그 환자가 진정한 완전한 치유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보람이고 사명감인데, 실제로는 지금도 그야말로 거의 우리 한의원은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약으로 가지고 대안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어떤 정신질환 환자들은 거의 양약에 의존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거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양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실제 생활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환자들도 있는데, 또 현실 인식이 없다든지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이 양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안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